저희 남편이 INFP인데 전 남자친구도 INFP였고요. 그 전 남자친구도 INFP였어요. 소름. 요즘 MBTI 많이 하시죠? 저희 남편이 MBTI에 대한 일주일짜리 교육을 듣고 왔었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본인이 맞춰보실 수 있게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나 20대까지도 MBTI를 해보면 ESTJ 사업가형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휴직을 하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ENTP가 나오더라고요. 발명가형이라고 불리거든요. 아니 알파벳 4개 중에 2개나 바뀌어? 바뀌는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MBTI는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저도 바뀌었는데요. 예전이랑 달라요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게 나는 이래야 한다라는 당위성이라든지 검사 항목이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라든지 내가 현재 처한 상황상 예를 들어 빠듯빠듯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에 맞춰져서 이렇게 응답을 한 걸 수 있다라고 하고 사실 MBTI는 고유의 내가 가진 기질적인 타고난 성격을 보는 거여서 바뀌는 건 아니래요. 저번에 이거고 이번엔 이건데 뭐가 맞아요? 라는 생각 드실 텐데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MBTI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내가 타고난 기질이 다르다. 나는 이걸 더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거북이는 물에 있는 걸 좋아하고 딱따구리는 나무에 딱딱딱 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내가 이런 타고난 면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지. 내가 근본적인 욕구가 이런 측면이라 이거를 존중해줘야 돼 라는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니까 도움되는 측면이 많아요. S냐, N이냐가 있죠.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말이 좀 애매하죠? 감각적인 거, 직관적인 거, 뭐가 다른 거야? 감각은 오감이라고 말하는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정보를 오감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하는 것에 대해 유형, 사례, 사실, 데이터, 정량적인 정보 이런 걸 중시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사실들과 세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고요. 직관이라는 건 육감으로 딱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어는 아닌데 직감, 영감, 예감 이런 거 딱 맞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있을 법한 거. 무형의 생각이나 느낌, 의미나 패턴, 정성적인 정보들, 그리고 상황 자체보다 상황의 가능성, 상황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더 관심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과를 보면 빨갛다, 맛있겠다, 동그랗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그건 감각인 거고요. 백설공주가 생각이 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생각이 난다. 추상적인 딱 시각 청각과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사과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말을 했다면 직관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전 이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당연히 빨갛다고 난 생각하는데 맛있겠다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에 있었던 어떤 특정 문장이 기억이 나. 책에서 봤던 도표가 기억이 나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딱 본 거, 사례, 어떤 숫자 그게 더 기억이 나니까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책의 전반적인 느낌이 기억이 나고 표를 봐도 그거의 그런 패턴이 기억이 나고 숫자가 기억이 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 나는 감각보다는 직관이 더 발달을 해 있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직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미래지향적, 비현실적, 상상적인 것, 연역적이다.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한다. 은유, 비유, 상징을 중시한다.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상황을 선호한다. 내가 이렇게 좀 큰 그림을 자꾸 보려고 한다. 패턴을 보려고 하고 직관형이 맞는 거죠. 감각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좀 숲보다는 나무를 보고 상식이 아닌 것은 허용하지 않는데 정해져 있는 그 주제가 있으면 감각형은 딱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만 토의를 하는데 직관형인 사람들은 육감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정해진 주제 밖에 대해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숲을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 통찰력, 상상력 이런 것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과 과정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S의 성향, 감각형인 경우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걸 맞을 수 있고 딱 주어진 대로 그 부분만 딱 처리하고 이렇다 보니 회사나 학교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S의 모습이 좀 있어서 저에게 그런 면도 있다 보니 그걸로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자유로운 휴직 생활을 해보니 나에게 타고난 부분은
나무보다는 숲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J랑 P예요. 판단이냐 인식이냐, 이것도 말이 좀 어렵잖아요. 판단형은 스케줄이 있는 사람, 인식형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형은 심지어 예를 들면 남들이 보지 않는 지갑 속, 집 안에 서랍 속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판단형에 가깝다고 해요. 남이 보지 않아도 내가 그게 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줄을 그을 때도 자를 대고 줄을 긋는다든지 굉장히 명확한 주어진 규칙을 지키고 그 선을 따르는 그런 스케줄을 딱 지키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J형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어차피 스케줄 다 정해져 있고 회사 생활도 그렇고 그래서 J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꼭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걸 좋아해서 J형, 판단형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해서 뿌듯함을 느껴서 결과지향적입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고요.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걸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죠. 아무래도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은 J형이 더 맞겠죠. T형은 인식, 호기심이 있는 사람,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에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기를 바라고 변화를 추구하고 목적과 방법은 변경이 가능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결코 아니에요. 두 형태 다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인데 그냥 시키는 거 해! 라는 거에 대해선 따라오는 건 J형이겠죠. 그래서 J, judging, 판단하는 사람들은 스케줄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깔끔하게 딱 정리된 거를 오히려 편안하게 여기는 거죠. 판단형은 체계적, 논리적, 정리정돈, 치밀한 계획 이런 걸 선호하고 미리 계획해놓고 일을 추진하고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게 편하고 왜냐면 딱 주어진 대로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결과를 즐겨서 등산을 해도 끝까지 가야 되는 스타일들. 반면에 인식형, P형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개방적이고 변화에 대해 이해로 수용하고 유유자적, 융통, 적응, 재량에 대한 포용성을 가지고 있고 목표와 방향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생각하고 마감 시간에 좀 느긋한 편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고 규정을 싫어하고 일을 추진해가면서 그때그때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소속되어 묶이는 것을 싫어하고 경계선이 분명하면 답답하고 과정을 즐기고 등산을 하더라도 꼭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노는 거 뭐 어때? 즐거웠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음 T냐 F냐는 좀 명확한 편이에요.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이다 보니까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인과관계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고형이고 feeling, 나의 지금 감정 이런 거 중시하는 사람들이 F형이죠. T인 사람들은 체계와 능력, 사물, 아이디어, 과제를 지향하고 논리와 이성이 발달해 있고 의사소통을 할 때 동감, 분명하고 직설적인 걸 좋아하는데 감정형은 공감 능력이 발달해 있고 사람이나 동식물에 대한 능력, 관계를 좀 더 지향하고 가치, 조화 이런 측면이 발달해 있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감정형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이런 스타일. 나에게 주는 의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중시하는데 T형은 객관적인 진실, 논리적, 분석적, 규범, 기준 이런 걸 중시하는 거죠. T형은 각 대안의 장단점이 열거되기를 원하고 최종 목표, 중간 목표를 먼저 제시하는 걸 좋아하고 F형은 사교적, 우호적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련성을 찾고 그래서 사실 회사 생활 하기에는 T형인 사람들이 좋아요.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술가라든지 이런 창의적인 거는 F형들이 더 잘 발달할 수 있겠죠. E랑 I는 외향, 내향이어서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근데 외향이라는 게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한다 그런 면보다는 사람들과 있을 때 그런 모임이 있고 하면 내가 에너지를 얻는다고 느껴지는지 아니면 혼자 조용한 곳에 있어야 집에서 좀 얌전히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는지 그런 측면의 영향이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친구 쉽게 사귄다고 해서 그게 꼭 외향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스킬이 생긴 거, 대인관계에 대한 요령이 있는 거지 내가 타고난 나의 성향이 사람들을 만나서 있을 때에 힘이 나고 기분이 즐겁고 에너지가 샘솟는 그래서 외향이라면 자기 외부에 관심이 많고 사교적, 활동적, 능동적, 대인관계가 얕고 넓게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내부에 관심이 많고 사람이나 사물보다는 정신, 생각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사색적이고 신중하고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대인관계는 좁고 깊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면 사람 다 있죠. 근데 뭐가 더 강하냐의 측면에서 파악을 해보세요. 저는 확실히 E형이어서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본인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제가 테스트한 거랑 달라요 하실 수 있는데 그 테스트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사실 간이형이어서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대로 하려면 이게 2시간인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응답해야 되는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각각 알파벳의 특징들을 보다 보니 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SP인지 SJ인지 NT인지 NF인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이런 거에 핵심 욕구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왜 지금 우울하고 답답한지를 파악하시는 데에 도움이 돼요. SP의 기질을 가지셨다면 즐거움이 핵심 욕구예요. 욕구 충족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기본 요건은 경제적 능력, 시간적 여유, 주도권을 보유한다. 행동 특성, 하고 싶은 것을 함. 의무, 책임 회피, 물질적, 경쟁적. 대표하는 단어가 쾌활, 경쟁, 실용, 충동, 임기응변, 호기심. 종합해보면 경험주의자입니다. 이 이야기 설명들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친구들은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SJ 기질은 핵심 욕구가 소속감이에요. 이런 분들은 구성원의 인정을 받을 때 욕구가 충족됩니다. 저도 예전엔 ESTJ로 나왔잖아요.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구성원 안에서의 인정을 받고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야. 이 학교의 학생이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인 거죠. 기본 요건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행동 특성은 책임, 의무, 봉사. 대표하는 단어가 신뢰, 믿음, 근면, 철저, 제도, 계급, 조직, 권위, 규칙, 법, 체제, 전통, 상식. 종합해보면 전통주의자. 그래서 ESTJ들이 회사 생활에 굉장히 잘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ISTJ도 마찬가지예요. ISTJ를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하거든요. 일개미라고도 불러요. 정말 열심히 딱 주어진 것들 해내니까. SJ 유형은 의무를 중시하는 전통주의자. NT 기질은 핵심 욕구가 유능함입니다. 대단한 유능함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해냈어라는 게 있어야 좀 내가 헛되게 안 보냈구나 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도 유튜브 하고 블로그 하고 뭔가 유능감을 느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남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너 꼭 이거 성적 잘 받아 한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나는 유능감을 느끼고 싶어. 이게 저의 타고난 기질에 있는 거죠. 욕구를 충족하는 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이고 기본 요건이 지적 능력, 행동 특성은 지식을 축적한다. 대표하는 단어가 높은 기준, 완벽주의, 탐구, 독창, 혁신, 논리, 객관, 독립성, 자신감, 발전, 자기개발, 전략. 제 자기개발을 좋아하는 게 타고난 거더라고요. 종합해봤을 때 합리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NT 유형은 완벽을 추구하는 합리주의자여서 능력을 되게 중시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가장 자기 비판적인 유형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나 왜 이러지? 이런 자기 비판이 자꾸 들어요. 이게 타인과 비교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가 후회가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NT 유형, 저 같은 분들을 위해 더 말씀드리면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거나 충분히 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스스로의 성취의 기준을 점점 높여 이러한 불안감을 가중시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도 흔히 있는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스스로에게 더 가혹하고 엄격하게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거 보면서 진짜 나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타고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NF 기질은 핵심 욕구가 자아실현. 저희 남편의 성향인데 욕구 충족은 의미 있는 성장을 했을 때, 기본 욕구는 이념, 이데아, 참다운 실제, 행동 특성이 의미 탐색, 발견, 시도, 도전. 그 외에 대표하는 단어가 관계, 이상, 열성, 의미, 가치. 종합해보면 이상주의자입니다. NF 유형은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이상주의자.
아, 내가 이런 면이 강하지? 라고 스스로를 인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 대인관계나 내가 불만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래, 내가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 이런 위로와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자꾸 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명가형이 좀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성취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게 정말 타고난 거구나,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타고난 기질인데 그냥 인정해주고 아휴 어쩌겠어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공무원이 됐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기질이라면 평생 답답하게 본인을 묶어놓는 것보다 내 기질을 살릴 수 있으면서 밥벌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는데, MBTI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